2026년 2월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 거대한 실험실이 됐어요. 코스피 5000 시대에 넘쳐나는 돈과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서울 신축 입주 8천 가구 미만이라는 역대급 공급 절벽 앞에 서 있는 지금, 누군가는 지옥 같은 세금을 피해 집을 던지라고 하고, 누군가는 현금 부자들의 파티가 시작됐다고 해요. 양측의 논리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6가지 쟁점,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흑백 논리를 진행하는 흑백 논리사입니다. 라운드 1. 대통령의 선전포고. 범죄적 탐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범죄적 탐욕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정책의 기조가 아주 명확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스터 블랙부터 시작하죠. 대통령이 시장 참여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돼요. 집을 여러 채 가진 게 왜 범죄인가요? 리스크를 지고 자산을 불린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디 끝까지 해보자며 오기로 버티는 거예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낙인 찍기예요. 결국 집값 안정보다는 갈라치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집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누군가 수십 채를 독점해서 서민들의 주거 기회를 뺏는 게 탐욕이 아니면 뭔가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번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2026년 5월이라는 시한을 준 것도 마지막 퇴로를 열어준 거죠.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시장을 정화할까요? 아니면 갈등만 키울까요? 라운드 2. 코스피 5000의 유동성. 강남 아파트로 흐를까? 지금 주식시장 수익금이 어마어마해요. 이 돈이 대출 규제를 뚫고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DSR 규제요?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코스피 5000 시대에 삼성전자나 로봇주로 수십억 번 사람들이 널렸거든요. 강남권 거래의 60% 이상이 올 현금이에요. 은행 대출 한 푼 안 받고 50억, 6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버려요.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줘도 주식으로 실탄을 확보한 현금 부자들은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돈이 많다고 다 부동산으로 갈까요? 지금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역사상 가장 정밀해요. 주식 수익금이라도 그 돈의 이동 경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고 공표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대는데 어떤 자산가가 지금 같은 서슬퍼런 분위기에서 강남 아파트를 덥석 사겠어요? 돈은 영리해요. 규제 지역인 국내 부동산보다는 해외 자산이나 차세대 산업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현금이 넘쳐도 규제의 벽이 높다면 과연 그 돈은 어디로 향할까요? 라운드 3. 공급 절벽. 8천 가구의 공포.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8천 가구도 안 돼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데 대책이 있나요? 민간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겠다는데 어느 건설사가 미쳤다고 서울에서 공사를 하나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다 멈춰섰어요. 공급이 아예 멸종한 수준이에요. 대통령이 말한 기본주택은 아직 부지 선정도 다 안 끝났고요. 당장 살 집이 없는데 3에서 4년 뒤에 지어질 공공주택만 믿고 기다리라고요? 이건 세입자들에게 전세가 폭등의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단기적인 수치에 매몰되면 안 돼요. 과거의 공급 방식은 결국 민간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줬어요. 이재명 정부는 그 고리를 끊으려는 거예요. 공공이 주도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일 뿐이에요. 지금의 공급 부족은 민간의 배짱부리기 때문이지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가가 직접 짓기 시작하면 물량은 금방 회복됩니다. 민간의 공급 중단이 가져올 당장의 고통과 공공주도의 먼 미래, 무엇이 더 현실적일까요? 라운드 4. 국토 보유세. 기본소득의 재원인가? 징벌인가? 종부세와 통합된 국토 보유세가 본격화됐어요. 세금이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에 집 2채만 있어도 1년에 세금으로만 제네시스 한 대 값을 내야 해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에요. 은퇴하고 집 한 채 있는 고령층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결국 이 세금 부담은 월세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내는 세금만큼 월세가 오르는 구조죠. 결국 정부가 걷는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세입자들이 짊어지게 될 거예요.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다주택자에게 거두는 세금은 전 국민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이 돼요. 자산의 불평등을 세금으로 교정하고 그걸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예요. 세금 무서우면 집을 팔면 돼요. 안 팔고 버티면서 세입자들 전가한다고요? 그럼 세입자는 더 저렴한 기본주택으로 옮겨가면 그만이에요.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세금이 복지의 재원이 될지 아니면 서민의 임대료 부담으로 돌아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라운드 5 5월 9일의 데드라인. 폭발인가 폭락인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3개월도 안 남았어요. 5월이 지나면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매물 잠김의 끝판왕이 올 거예요.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가 너무 세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의 매물은 더 귀해지고 어쩌다 한번 체결되는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거래량은 역대 최저인데 가격은 고공행진하는 기형적인 불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5월은 투항의 날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단 하루의 연장도 없다고 못 박았잖아요. 보유세 부담을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들이 4에서 5월에 급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남권에서도 이미 조금씩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6월부터는 세금 지옥이 시작되는데 누가 그걸 들고 가겠어요. 5월을 기점으로 거품은 완전히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어요. 5월, 우리는 어떤 뉴스를 보게 될까요? 라운드 6 심리적 임계점. 무주택자의 선택. 지금 무주택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실제예요. 정부는 늘 떨어진다고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서울 핵심지는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이미 강남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공급은 없고 돈은 넘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세금 폭탄보다 무서운 건 내 집만 없는 소외감과 자산가치 하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부동산 전쟁을 선포했어요. 국가가 집값을 잡겠다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팅을 한다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조만간 공공주택 분양이 쏟아질 거고 고금리와 세금 압박에 무너지는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금을 쥐고 관망하며 정부의 정책이 승리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할 때예요. 공포에 기반한 매수냐? 정책에 대한 신뢰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자, 긴 시간 동안 양측의 치열한 논리를 들어봤어요. 미스터 블랙은 공급 절벽과 압도적인 유동성, 그리고 세금의 임대료 전가라는 시장 원리를 강조해요. 반면 미스터 화이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징벌적 세수체계, 그리고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고 있죠.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규제가 희소성을 만들어 가격을 올릴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수요를 죽여 가격을 내릴지,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우리 모두가 나누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자, 여러분, 양쪽 말씀 다 들어보셨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미스터 블랙 편이든 미스터 화이트 편이든 아니면 중간 어디쯤이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흑백 논리사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